여러분, 대박 사건. 지금 일본에서 진짜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한류에 매료된 소녀들과 혐한 우익 세력들끼리 맞붙어서 니네 왜 한국 좋아하모니까 따지고 있고, 소녀들은 내가 한국 좋다는데 네가 뭔 참견이모니까 서로 실갱이하는 웃긴 시츄에이션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왜 이런 사회적 현상이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Fake it love. 방탄소년단부터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트와이스까지 페페TV 시청자 여러분들도 K-팝 가수 정말 좋아하시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K-팝 가수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젊은 세대도 예외가 될 순 없는데요. 아베 정권이 역사, 영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한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일본 젊은 층들의 한국 사랑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일본인 체류자는 5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결혼 이민, 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 세대가 중심인 분야에서 2000년 이후 일본 여성 입국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 남성 입국자 수는 정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일본에서 프로듀서 101 프로그램 똑같이 포맷으로 제작했는데 이 출연자들의 상태가 이제 좀 엔딩 요정이라고 하는 네, 이렇습니다. 네,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탄소년단이나 트와이스 보면 눈이 돌아갈만 하겠죠?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8 국제인구이동 통계에서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일본인의 체류 자격을 보면 한일 간 소원해진 관계를 보여주듯 관광 통가로 입국한 일본인은 지난해 78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01년 5,498명에서 14.3%로 쪼그라든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체류자 전체는 지난해 5,222명으로 2017년에 비해 16.8% 올랐으며 5년간 최고치였습니다. 몇 년간 고조된 일본의 혐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흘러간 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흐름의 원인은 일본 여성의 한국 방문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일본인 91일 이상 체류자 총 인원은 초기 남성의 비중이 우세한 상황에서 점차 여성 우위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인 체류자 남녀 인원은 2001년 각각 4,790명 대 3,639명, 2002년에는 5,058명 대 3,632명으로 남성이 58.2%에 다다릅니다. 이 같은 추세는 2001년, 2004년 3년간 계속됩니다.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 2018년에는 남녀가 각각 1,199명 대 4,023명으로 여성이 역대 최고치인 77%를 차지하며 여성 우위로 역전됩니다. 그동안 이탈하는 남성의 숫자를 여성 체류자가 채워준 셈입니다. 체류 자격으로 보면 결혼 이민, 관광 취업, 유학, 영주, 일반 연수에서 특히 일본 여성의 압도적 선호가 드러납니다. 관광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 관광 취업 자격 체류자는 집계 시점인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역대 최고치인 750명을 기록하며 관광 통과 체류자 이탈을 상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관광 취업 체류자 증가분은 거의 전부 여성에 해당합니다. 일본인 남성 관광 취업 체류자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25명에서 65명 사이를 오가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 관광 취업 체류자는 2000년 38명에서 시작해 2001년 83명, 2002년 105명으로 빠르게 상정합니다. 이후 2011년 457명에 도달하고 2018년에는 702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합니다. 일본인 관광 취업 체류자 중 여성의 비중은 2000년 60.3%에서 2018년 93.5%를 차지해 사실상 여성이 해당 분야 증가세의 전부를 설명합니다. 결혼 이민 자격 체류자는 2013년부터 이미 남녀 성비 88대 554로 여성이 6배를 넘습니다. 이후 2018년 성비는 51대 601로 결혼 이민 자격 여성 체류자는 수치와 비중 92.2%라는 점을 봤을 때 모두 역대 최고입니다. 유학 자격 체류자도 마찬가지로 2000년 남녀 성비 73대 97로 시작해 2018년 148대 1169명으로 여성이 규모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비중은 같은 기간 57.1%에서 88.8%로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유학 자격 체류자는 관광 취업과 마찬가지로 증가해 일반 관광객 감소세를 만회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일본인 여성 체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분야에서 남성 체류자 수는 정체된 반면 여성 체류자가 급격히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관광으로는 성에 안 차는 일본 여성들이 아예 한국에 눌러 사는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K-팝 등 한류 바람에 따라 일본 여성의 한국 선호도가 커진 것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본 유학생은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많이 늘었다며 특히 여학생이 많이 늘었는데 한류로 인한 한국 선호 현상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탄소년단이 일본 여성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것처럼 젊은 세대의 문화들 사이엔 반감이 별로 없다며 주로 징용 문제나 역사 문제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역사 문제를 따질 시절이 아니지 않느냐는 흐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유학이나 워킹 홀리데이 같은 젊은 층 중심의 항목에서 일본 여성 입국자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아예 장기 체류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렇듯 수치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선 어떨까요? 한일 관계 경색에도 한국 없이는 못 살겠다는 일본 10대 여성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산 화장품으로 치장하고 한국식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트와이스의 춤을 추고 방탄소년단의 브로마이드를 수집합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 사랑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쿄 시노쿠보 거리만 가봐도 한국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로 인해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도쿄의 대표적인 한류거리인 시노쿠보에서는 K-팝 스타들의 사진을 사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음식을 즐기는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한국 화장품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 한국 화장품을 모아 파는 편집 매장 스킨가든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루 평균 7,000명이 방문하는 이 매장은 월 매출이 10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 브랜드를 비롯해 한국에선 다소 인지도가 낮은 제품들도 여기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인 점원은 한국 화장품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찾는다며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구매하는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길거리에는 핫도그와 호떡, 떡볶이, 꼬치, 튀김 등 한국식 길거리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로 줄을 섭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현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라주쿠, 신주쿠, 시부야 등 도쿄 쇼핑 중심지에도 한국 문화가 성행합니다. 스타일란다,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등 한국 화장품 의류 브랜드가 인기를 끄는가 하면 일본 의류 매장도 한국풍 옷과 한글 홍보 문구를 내세웁니다. 하라주쿠의 외국인 방문 순위는 2016년 8위에서 2017년 6위로 올랐는데 일각에서는 한류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한류 문화를 욘사마나 변사마가 주도했습니다. 이 유명한 변사마의 콘서트 장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 전에는 25일 열린 한일전에 맞춰 일본에 도착한 대표팀은 도착하자마자 크게 당황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속 과정에서 일본 당국의 조치가 그렇고 또한 한일전 관중 계획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일본 축구협회 및 올림픽 당국은 한국을 올림픽 버블의 실험 대상으로 그대로 실행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버블 차단이라는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선수들이 도착하자마자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 관계자는 한국 기자에게 버블이니까 되도록 저에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라며 정색했다는데요. 일본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는 거품막, 방울막을 버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관계자는 자신이 한국에서 곧 입국할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버블 속에 있으니 기자와 같은 외부인과 함부로 접촉하면 안 된다는 뜻을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차단인 버블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라며 매우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팀은 입국할 때에도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당장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 수속만 2시간이 걸렸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 대표팀이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서 음성이 확인될 때만 훈련이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접촉이나 외출을 전면 차단합니다.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 버블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보입니다. 이날 일본의 파울로 벤투 감독, 선수, 스태프 등 팀 구성원 40명은 공항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항공기에 탑승한 시간만큼 공항에서 대기하다 밖으로 나온 선수들의 표정은 지루함 때문인지 다소 지쳐 보였습니다. 일본 축구협회 측은 공항 당국자가 협력해 대표팀과 일반인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나리타 국제공항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간이고 한국 대표팀을 위한 전용 경로 등이 따로 마련된 것은 아니어서 버블 전략이 완전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올림픽 때 시행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림픽은 한국 대표단만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수만 명의 선수와 스태프, 방송 인원들, 관계된 인원이 계속해서 공항에 집결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입국 과정만 지켜봐도 올림픽 때 세계 각국에서 오는 선수들을 모두 검사하고 일반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한다고는 하나 모든 과정이 코로나에서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축협은 경기장의 입장 인원을 2배가량 늘리면서 우려를 증폭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본 축구협회 JFA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일전에 입장할 수 있는 관중이 1만 명으로 늘어났다며 23일 오전 10시부터 추가 티켓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국의 방역수칙에 따라 JFA는 애초 5,000명의 관중을 받기로 했으나 일본 수도권에 발령됐던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해제되면서 최대 1만 명까지 입장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다양한 비판을 받던 한일 평가전은 더욱 위험한 가운데 치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한국팀의 경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국팀이 실험용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